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뚱뚱한 뚱원자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지난번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뚱원장의 펌 이야기, 쉽고 재밌고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현장 미용사지 솔직히 화학 공부를 깊이 했다든지 이론적으로 굉장히 깊이 알고 있는 그런 미용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튜브나 인터넷을 찾아보면 요즘 그리고 좋은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발 대전과도 있고요. 우리 이근태 강사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써놓으신 책도 있고, 우리 양재혁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책도 있고, 기타 등등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들을 보시면 깊이 이론을 좀 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약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쓰는 약. 근데 약 이야기는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의 제가 현장에서 가서 원장님들이나 우리 동료분들, 디자이너 선생님 만났을 때 제가 만나서 수업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저는 어려운 얘기 잘 모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냥 편안하게 제가 생각하는 느낌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펌제는 일단 구성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물, 그리고 두 번째, 열어주는 애, 그리고 세 번째, 절단 내는 애, 그리고 마지막, 붙여주는 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물은 정제수라고 하죠. 그리고 열어주는 애는 알칼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단 내는 애는 환원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붙여주는 데는 산화제, 중화제라고 하죠. 근데 이 세 가지 기본적으로 중화제는 잠깐 별도로 빼놓고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외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보존제, 탈취제, 또 기본적으로 요즘 pH를 잡아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도 들어가 있고요. 영양, 단백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스테인이다, 시스테아민이다, 여러 가지 그런 그 종류별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가령 외국에서 존재하는 어떤 그런 미용을 깊이 공부하시는 분께서 GMT 이런 것처럼 막 우리가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제품까지 거론하시고 하는데, 저는 그런 쪽 계열은 솔직히 잘 몰라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제가 그냥 느꼈을 때 그냥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펌젤은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알칼리제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알칼리제가 하는 역할은 모발 겉면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건데, 자, 이 겉면을 열어주면 환원제가 침투를 해서 기존의 시스틴 결합이라고 하는 기존의 형태를 잘라내면은 그 형태들이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던 것들이 다 흩어져서 쪼개져서 이렇게 허공에 맴돌다가, 자, 어떤 틀을 롯드나 매직기나 어떤 틀을 껴주겠죠. 피든지 구부리든지 피다가 구부리든지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아니 꺾는 것도 있습니다. 꺾는 것도 요즘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요. 옛날에 다이렉트라고 하죠. 나이아가라.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어떤 형태의 틀을 갖다 붙이고 열을 주거나 약의 어떤 파워로서 다시 재정립을 하면은, 그 다음에 본드를 붙여서 중화제죠. 만들어주는 게 펌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펌제 원료 중에 가장 중요한 원료가 있는데, 그 원료는 다 산성 계열이라고 합니다. 산성 계열이라서 이 산성 계열의 어떤 원료들 같은 경우는요, 머리카락을 열어주는 힘들이 조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뭔가 열어주는 힘을 주는
외부 알칼리제를 이렇게 많이 섞어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약의 농도나 파워, 용도를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알칼리제가 많이 들어간 펌제들이 알칼리 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하는 애들이 알칼리 펌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현재 쓰는 펌제 중에 산성 펌제라는 게 있습니다. 산성 펌제. 산성 펌제는 무엇이냐? 산성 펌제는 말 그대로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안 들어간 혹은 굉장히 적게 들어간 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칼리제가 안 들어가거나 거의 적게 들어가거나. 그럼 다 무슨 말이냐? 열어주는 역할이 없다는 거죠. 열어주는 역할이 없고 그냥 바로 들어가서 환원제가 들어가서 자기의 어떤 할 일을 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그런 제품의 약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열어주지 않아도 될까? 이미 열려있으니까. 이미 열려있다는 말은 손상이 그만큼 심하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굉장히 손상이 심한 머리에 쓰는 펌제들이 산성 펌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굉장히 하나가 좀 헷갈린 게 나와요. 산성 펌제 무조건 순한 펌제고 좋은 펌제다라고 표현들이 많이 되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산성 펌제도 환원제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절단되는 역할을 하는 애가 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발 손상에서 알칼리와 또 환원제가 각자의 손상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손상을 안 시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모발 자체가 이렇게 있다 보면요, 모발 전체가 다 열려있질 않아요. 다 열려있질 않고 어딘가는 분명히 군데 힘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힘이 남아있는 부분은 이미 열려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열려있지 않다는 그 부분에 만약에 산성 펌제를 단독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요, 열어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약 자체가 들어가서 환원제가 자기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아무리 환원제가 자기 역할을 못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뭔가 열을 쓰고 틀을 세게 감고 시간을 오래도 필요가 없습니다. 환원제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성 펌제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저는 첨가해서 쓰시기를 바래요. 첨가제로 쓰시면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산성 펌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알칼리 펌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펌제는 저는 그 펌제 원료에 따른 보통 나눔을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펌은 아민이 좋느니 스테인이 좋느니 치료가 좋느니 이런 어떤 현장에서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저는 사실 그런 쪽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제 관점에서 봤을 때 펌제는 제 관점에서는 좀 이제 저는 세상 간단한 걸 좋아하거든요. 일단은 펌제를 바르고 그냥 바로 와인딩하는 펌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펌제를 바르고 펌제를 씻어낸 다음에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요, 냄새가 많이 나는 펌제가 있고요, 냄새가 덜 나는 펌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만 좀 잘 나누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일단 저는 항상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제품이 좋아지고 약도 좋아지고 굉장히 이론이나 데이터가 정립이 잘 돼 있고 요즘 교육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왜 우리 고객님들 머리는 점점 더 상해갈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한 30년 전, 25년 전을 한번 거슬러서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열펌을 많이 하기 전에 시절 때는요, 우리가 그냥 쉽게 해서 파마약을 발라서 씻어내지 않고 그냥 바로 마는 방식의 어떤 펌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25년 전에도 아이론 펌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대중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일반 비열펌이죠. 비열펌이 많았는데, 그렇다면 비열펌만 했었을 때 지금 요즘 사용하는 시스테인이나 어떤 열펌제나 어떤 pH를 찍어보면요, 별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약의 파워는요. 그리고 오히려 옛날 약들이 더 센 약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말 그대로 정말
온리치오 뭐 이런 약들 굉장히 많았는데, 자 옛날에는 또 재밌었던 게 우리 어머님들 특히 펌을 할 때 와인딩을 할 때 로트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약도 굉장히 많이 사용됐고요. 지금처럼 뭐 보조제들이 굉장히 많던 시절이 아니에요. 어떤 클리닉제나 이런, 그리고 뭐 우리가 중간에 뭐 어떤 pH를 잡아준다는 뭐 등전이라든지 어떤 이런 과정 자체가 크게 없던 시절이긴데, 또 그 당시 뭐가 있었냐면은 방치 타임이 어마어마하게 길었습니다. 파마를 한번 말면요. 특히 저 실제로 아침에 어머님 아침에 10시에 매장문을 열면은 아침에 10시에 파마를 말고 옛날에는 보자기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보자기를 쓰시고 집에 가셔요. 그러다가 하루 종일 계시다가 5시간, 6시간 계시다 오십니다. 어떤 손님은 심지어는 아침에 파마 말고 나서 저녁때가 넘어서 오실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도망가신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그래가지고 오셔요. 그러면은 어머님들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빨리 오셔도 되는데, 아니 내 머리는 최소한 내 머리는 내가 알아?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파마가 잘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어머님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염색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어머님들 당시에도 염색 많이 하셨어요. 지금보다 염색약이 세면 셌지 약하진 않았습니다. 그때도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리고 펌제가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막 예전에는 있잖아요. 펌을 하고 가시면은 옛날 말로 남편분께서 그 같은 방에서 펌을 한 아내분과 일주일 동안 같은 방에서 생활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그런 펌제가 굉장히 약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가고 계속 날아가고 이렇게 잔취도 많이 남아 있었고요. 냄새가 굉장히 심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랑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는 지금처럼 머리카락들이 굉장히 많이 상해 있진 않았어요. 과연 왜 그럴까? 파마약도 더 세고 방치 타임도 더 길고 크린이나 영양 이런 것도 굉장히 없고, 또 그리고 약의 파워나 이런 힘도 오히려 지금보다 세면 셌지 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도대체 지금보다 머리카락이 덜 상했을까? 자, 그것은 제가 봤을 땐 직열 방식의 펌이 나오면서부터라고 생각해요. 직열 방식의 펌이 나오고, 그리고 열펌이 나온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냥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모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쓰는 그 염색약 제품들이 로레알 뭐 제품들이 있고 웰라 제품들 많이 사용하죠. 오래된 10년 이상, 15년, 30년 이상 된 어떤 브랜드들의 연모제들이 보면요, 그냥 냄새들이 많이 나요. 굉장히 냄새들. 자,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은 우리는 단순하게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면은 그 약이 납다, 강하다, 어떤 이런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펌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펌제가 과연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과연 머릿결이 무작정 많이 나쁜 걸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현장에서 계속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그 차이를 봤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씻어내서 펌을 와인딩을 해야 되는 펌제가 있고요, 씻어내지 않고 그냥 하는 펌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봤어요. 씻어냈을 때 내서 사용하는 펌제에 비해서 그냥 씻어내지 않고 사용하는 펌제의 향이 훨씬 강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씻어내고 하는 펌제들에 비해서 씻어내지 않고 그냥 바로 와인딩을 해는 냄새가 강했다. 이거는 곧 하나는 씻어내고 하는 펌제는 좀 덜 날라갔고, 무언가가 씻어내지 않고 그냥 바로 로트로 마는 펌제는 무언가 계속 날라갔고, 자, 그렇다면은 무언가 굉장히
안 날아간 그 모발 속에는 그 무언가가 많이 남아있을 것 같고요. 무언가가 많이 날아간 그 부분에 있는 모발에는 무언가 꽤 많이 날아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그러니까 어떤 그런 관점을 무언가를 많이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씻어서 파마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씻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 그 롯데 시스템이나 이런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뭐 보통 연화를 15분, 20분 정도로 보고 헹궈내서 열을 주고 어떤 펌제를 하면은 나와요. 펌이요, 분명히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무래도 뭔가 좀 약해요. 그렇다면 파워도 비슷하고 그런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했을 때 어떤 그런 성분의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뭐 아민이라든지 그런 성분의 차이가 거기서 있기 때문에 씻어내는 펌제와 씻어내지 않고, 그러니까 세척을 해서 펌을 와인딩하는 펌제와 세척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펌제가 있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어떤 그 커다란 주제는요, 요즘 모발의 손상에 어떤 약을 사용하는 것은 이것도 뭐 차차차차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발의 용도에 맞게, 디자인에 맞게, 어떤 모질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모발의 손상의 어떤 그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펌을 하고 난 후에 남아있는 펌제, 머리카락 속에 남아있는 펌제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걔네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뭐 알칼리제 혹은 어떤 다양한 외부 손상 이유와 만나가지고 그게 더 극대화돼가지고 일상생활에서 터진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번에 어떤 그 다른 시술, 미용실에 가서 화학 시술을 만났을 때 그때 갑자기 한 번에 터져버린다든지 그런 사고들이 굉장히 반복되고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머리카락들 손상이 굉장히 많이 강해지지 않았을까, 옛날에 비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발 손상에 있어서요. 모발 손상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정말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깨끗한 세척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아있는 펌제를 깨끗하게 빼주는 거. 자, 기존의 일반 펌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알아서 충분히 날아갑니다. 휘발이 됩니다. 날아가기 때문에 모발에 그만큼 뭔가 좀 덜 남겠죠. 하지만 모발에 냄새가 이렇게 휘발이 덜 되는 펌제 같은 경우는, 연화 펌제 같은 경우는요, 정말 그 잔류 알칼리 남아있는 그런 펌제를 최대한 깨끗하게 제거해 주는 것이 가장 모발 손상을 갖다가 적게 만들 수 있는 일상에서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특히 매직을 했을 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매직을 하다 보면요, 가끔 이렇게 하다가 요 부분만 이렇게 따뜻하게 여기만 부시시하게 타 있는 손님들이 있고요. 네이프 뒷덜미 이쪽에도 어느 부분에만 살짝 이렇게 부분적으로 끄슬끄슬 해가지고 이렇게 튀겨져 있는 손님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그럴까 많이 현장인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99% 세척이 덜 된 부분에 거기 직열 방식이 닿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부분 손상이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손상이 오려면 다 손상이 와야죠. 안 오려면 다 오지 말아야 되는데, 뭔가가 거기가 어떤 조건이 다른 상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열로 똑같은 작업자가 시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만 뭔가 부분 손상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는 세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중간 처리들 요즘 뭐 pH 밸런스 버퍼라든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pH 버퍼라는 제품 이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또 버벅버벅 맨날 버벅됩니다. 근데 그 제품의 용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모발의 등전이나 pH를 맞춰준다는 어떤 그런 역할보다는요, 머리카락에 남아있는 알칼리 제거를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로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좀 제가 다른 관점으로 한번 그냥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냥 아마 제 얘기를 들으시는 많은 미혼인분들께서 저게 무슨 얘기야, 뭐 무슨 저런 관점으로 보지?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뭐 저와 같은 관점에서 또 말씀을 설명을 드리는 어떤 그런 강사도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어떤 저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같은 결과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각자 가는 길이 다르고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듯이 그런 관점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재미있는 이야기, 편안한 현장 이야기, 저의 관점으로 가는 이야기는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뚱뚱한 뚱원장이었습니다. 자, 뚱원장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뚱